시각을 바꾸는 경험 주식 투시경 교육 스페셜. 안녕하세요. 진행의 이유진입니다. 전거래일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정말 시장이 반등다운 반등을 보였습니다. 이렇게 시원하게 오를 수 있으면서 그동안 왜 애를 먹였나 싶을 생각이 들 정도였는데요. 특히나 시총 상위 종목들이 힘을 내주면서 견인을 이끌어가는 모습도 보였고요. 수급까지 좋았기 때문에 여러 면의 든든한 시장 상황 볼 수 있었습니다. 다만 기분 좋은 장이 계속 이어지면 오히려 또 마음 한켠에는 불안감이 또 들기 마련입니다. 오늘로써 이 탄력적 기운이 끝이 나는 것이냐, 아니면 내일도 이런 상승장이 계속되는 것이냐, 이런 갈림길에 서서 투자 고민, 또 종목 고민 갖고서 오늘 밤잠 못 이룰 분들도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요, 지금 이 시간, 오늘은요, 세계 시장을 꿰뚫어 보시는 분이죠. 저희 이상혁 전문가님과 함께 하면서요, 해외 투자와 또 국내 투자에 관한 이야기 재미있게 풀어드리면서 여러분의 불안감을 가뿐하게 털어드리고요. 여기에 계좌 수익 내실 수 있는 종목들까지 쏙쏙 공략해드리는 시간 알차게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방송 시청하시면서 오픈 채팅방까지 들어오시면요. 전문가님과 실시간 소통 이어가실 수 있으면서 특별한 교육까지 200%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들어오시는 방법 먼저 알려드릴게요. 노란톡 오픈 채팅방 검색창에 주식투시경 이상혁, 주식투시경 이상혁이라고 검색하고 들어오시거나 저희가 화면 하단에 방송 내내 QR코드를 띄워드릴 겁니다. 그 QR코드를 휴대전화 카메라에 갖다 대기만 하시면 방으로 입장하실 수 있는 링크가 생성될 텐데요. 그 링크 통해서 들어오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참여 코드는 3333, 34개, 숫자 34개 입력하시면 바로 입장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이 해외부터 국내 시장 전부를 직접 들여다보고 혼자 분석하시려면 너무 막막하고 또 어렵지만 전문가님 오픈 채팅방에 들어와 계시기만 하면요. 지금부터는 그 어려운 일 전혀 걱정이 없습니다. 각종 보도자료를 통해서 직접 분석한 전문가님의 시황 브리핑을 매일 오전에 정기적으로 교육받게 되실 거고요. 무엇보다 저희 전문가님께서 해외 주식, 또 국내 주식 공략주까지 워낙 잘 짚어주시기로 입소문 나셨으니까 믿고 따라와 주시길 바랍니다. 저희 오픈 채팅방 검색창에 주식투시경 이상혁이라고 검색하고 들어오시거나 화면 하단 QR코드를 휴대전화 카메라로 스캔하시면 생성이 되는 링크가 있습니다. 그 링크 타고 들어오시면 바로 입장하실 수가 있습니다. 참여 코드는 3333, 34개 입력하시면 됩니다. 자, 전문가님 오픈 채팅방은 방송 중에만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방송이 끝나면 저희 참여 코드가 막히기 때문에 더 이상 방송 후에는 들어오실 수가 없다는 점 꼭 기억하시고요. 지금 바로 들어오셔서 시장의 큰 흐름을 읽어내는 교육도 받아가시고요. 해외와 국내 주식 공략주까지도 얻어가셔서 현명한 투자 전략 세워가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주식 투시경 교육 스페셜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 주식투시경 이상혁입니다. 자, 지난 시간과 마찬가지로 이번 시간도 해외 선물 먼저 중요한 경제 지표 그리고 중요한 진입 포인트들 짚어드린 다음에 그리고 또 해외 주식 그리고 또 국내 주식의 여러 가지 이슈들 짚고 오늘은 특별히 여러분들께서 종목 선정에 되게 어려움을 많이 겪으시는 것 같아서 해외 주식에 이제 해외 시장에 상장된 ETF에 관해서도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내용은 조금 다소 어려우실 수 있으니까 집중해서 들으시고요. 만약 잘 이해가 안 되시더라도 노란톡방에 꼭 참여하셔서 부가 설명 잘 들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좀 진행을 해볼게요. 이제 자, 우선 지금 해외 선물 주요 경제 지표입니다. 요번 주에 있는 게 뭐죠? 그리고 저기 엠파이어 스테이트 제조업 지수 그리고 뭐 소매 판매 그리고 여러분들 제가 계속 말씀드렸죠. 물가지수가 지금 제일 화두가 나오고 있죠. 더더군다나 지금 사치제 그리고 원자재, 사치제 그리고 필수제 뭡니까? 먹고 마시는 음식료, 농산물 가격까지 급등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물가지수는 항상
시장의 리스크 요인으로 우리가 꼭 체크를 해 보셔야 된다. 그 점 말씀드리고, 자, 엠파이어 스테이트 제조업 지수 우리 예전에 다 했었죠. 복습 한번 하고 가겠습니다. 뉴욕주의 기업 경기 수준을 평가하고 0 기준, 그리고 뭐 ISM 제조업 지수는 전반적인 거고, 시카고 제조업 지수는 뭐 시카고 지역에, 이런 식으로 제조업 지수라는 것들이 오늘 22시 30분이죠. 제가 이제 방송 중에는 이걸 못 보니까 여러분들이 잘 챙겨봐 주시도록 하고요. 그리고 기존의 ISM 제조업 지수가 계속해서 팬데믹 이후 꾸준한 상승 추세를 이어왔기 때문에 아마도 이것도 예상치보다는 조금 좋게 나오지 않을까라는 예상입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듯이 뭐 수출 물가 지수, 수입 물가 지수인데 둘 중에 굳이 둘 중에 뭐가 더 중요한 거를 보려고 하신다고 하면 수입 물가 지수겠죠. 왜 그럴까요, 이거? 수입 물가 지수는 수입 원자재 가격이 인상되면 생산자도 그 인상분만큼 물가가 계속 인상이 되겠죠. 그러면 생산자가 물가 인상돼서 그 가격 전가를 누구한테 합니까? 그렇죠. 소비자 물가 인상, 소비자한테 최종적으로 넘기게 되죠. 그래서 수입 물가 지수는 곧 생산자 물가 지수의 어쩌면 선행지표적 역할을 하고, 그리고 생산자 물가 지수는 마찬가지로 소비자 물가 지수의 선행지표적 역할을 하고 있죠. 네. 그리고 여러분들 이렇게 막 물가 지수 나올 때 사실 시장이 조금 조정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조정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데, 얼마 전에 연준의 의장이 뭐라고 했죠? 미국의 이제 경제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통화 정책에서는 한계가 있다 말했습니다. 그 말을 풀어서 해석하면 무슨 뜻인가 하면 앞으로도 이렇게 통화 완화 기조는 계속해서 유지할 것이다 라고 해석을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 경제 불평등이 물가가 고정급여를 받는 사람은 물가가 올랐을 때 계속 불리한 위치에 처하게 되겠죠. 그렇지만 뭐 변동급여 혹은 뭐 개인 사업을 하는 분들은 그거를 어느 정도 물가를 해지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이런 불평등이 계속 격차가 확대되겠죠. 그 말은 자, 앞으로도 지금 연준 입장에서는 금리 인상 같은 것들을 바로 단행할 계획은 없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여러분들 잘 보세요. 지금 물가는 지금 이미 탄력받아서 계속 오르고 있어요. 근데 만약에 금리를 상승을 했어요. 금리를 상승을 했다고 치죠. 연준이 인내심을 발휘하겠다고 말했으니까 그 인내심이 극에 달해서 금리 올려서 물가 잡아보자 해서 상승을 했어요. 이 물가가 잡힐까요? 쉽지 않습니다. 물론 단기적인 쇼크는 있을 수 있겠지만, 이렇게 물가가 공급망 이슈 등등 여러 가지 원인으로 인해서 물가가 계속 치솟고 있을 때는 연준이 금리 인상을 단행한다고 하더라도 물가는 쉽게 잡히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크기 때문에 금리 인상을 했을 때는 부작용은 또 오히려 뭐죠? 경제도 박살낸다는 거예요. 경기도 안 좋게 만든다는 거예요. 물가도 두렵지만 물가는 오르는데 경기는 안 좋은 스태그플레이션이 우리가 가장 두려워하는 현상이죠. 그래서 연준이 그런 식으로 이제 브리핑을 하거나 인터뷰를 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가 하면, 당분간은 금리 인상에 대해서는 되게 보수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꿀팁, 이렇게 해서 제가 지표에 대해 설명을 드리면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시는 게 아니라, 물가지수, 무슨 물가지수, 뭐 코어 물가지수, 뭐 생산자 물가지수, 소비자 물가지수 나올 때마다 시장은 어떻게 반응할 가능성이 높다고요? 네, 단기간 조정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지만 결과적으로는 ISM 제조업 지수나 이런 것들이 계속 추세적으로 상승을 하고 있고 실업률도 감소하고 있죠. 즉 경제도 마찬가지로 살아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뭐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전략을 바로 개최하셔야 돼요. 물가지수에서 조정 나오면 매수. 종목 아무리 좋은 거라도 오버슈팅 나오면 우리가 따라잡을 수 없잖아요. 근데 이렇게 경제지표가 발표가 나올 때마다 우리가 살 수 있는 기회를 계속해서 준다는 거죠. 그 점을 꼭 착안하고, 이런 경제지표 일정들은 해외 선물을 하시거나 안 하시거나, 해외 주식만 하시거나 혹은 해외 주식도 안 하시고 국내 주식만 하신다 하시더라도 이러한 지표 일정들은 계속해서 체크를 해보시는 게
투자에 여러모로 도움이 된다는 점 꼭 기억하시고 넘어가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테이퍼링이 유동성 축소가 아니에요. 이거 제가 말씀드리면 테이퍼링의 뜻은 월 1,000억씩 뭐 1,000억 달러씩 풀던 거를 다음 달에는 900억 달러를 풀고 그 다음 달에는 800억 달러를 풀고 점점 줄여 나가겠다는 겁니다. 그래도 결과적으로 시장 총량은 어떻게 된다고요? 유동성은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물론 그 속도가 줄어든다는 게 테이퍼링이에요. 어떤 뜻인지 아시겠죠? 테이퍼링 한다고 바로 긴축이라는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착각하시면 안 돼요. 그런데 왜 달러가 자꾸 강세가 되는 거예요? 기대 심리로 인해서. 어떤 뜻인지 아시겠죠? 네. 자, 오늘 미니 다우 공략 포인트. 제가 얼마 잡아드렸습니까? 36187. 제가 아까 여기 방송 시작하기 전에 조금 체크를 해봤었는데 요 근처 다 와가고 있어요. 여기 근처 왔죠? 36187을 약간 오버해서 슈팅하거나 요 라인을 터치했을 때 어떻게 하신다고요? 단기적으로 숏 포인트를 잡는 겁니다. 숏이 뭐죠? 하락 배팅. 하락 배팅으로 대응을 하시는 거예요. 다만 익절 손절 폭은 얼마? 다우 지수는 포인트가 좀 크죠. 그래서 84포인트 기준으로 36187, 36189, 36189에서 84포인트 빼면 뭐 이거겠죠. 273포인트. 손절, 익절 정확히 챙겨주시고 특히 요 라인에 한두 틱 좀 모자랄 수가 있어요. 이건 지금 알고리즘으로 계산한 값이긴 하나 그 오차가 정확도가 100%가 되기는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는 점 항상 유념하시고 여기서 뭐 한 플러스 마이너스 다스틱 정도에 대해서는 유도리 있게 대응을 하셔야 된다. 이거 꼭 유념하셔서 체크해서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크루드 오일. 크루드 오일은 이미 지나갔죠. 그러나 우리 노란 톡방에 있으신 분들은 제가 매주 월요일 아침에는 이런 포인트들 다 올려드리고 있죠. 매일 아침마다 올려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 얼마 나와 있습니까? 권장 공략가 80.13, 80.13에서 지지가 3번 나왔어요. 80.13에서 지지 해서 계속 상승으로 해서 우리 권장 익절가에 거의 근사한 가격대에 도달했었죠. 즉 이거는 익절이죠. 수익으로 거래 종료된 겁니다. 거래가 종료된 거예요. 자, 이런 것들도 노란톡에 들어오시면 제가 매일 아침에 매주 월요일 아침에는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혹시나 이 방송 보시면서 참여하실 분들은 빨리빨리 지금도 참여해 주세요. 그리고 골드가 조금 애매하긴 한데 자, 공략가는 1862.7이었습니다. 1862.7이었는데 1862.7 요 구간이죠. 그래서 요게 한 요 정도까지 조정이 왔었어요. 사실 요 정도까지 조정이 오고 거의 우리 로스컷이 얼마죠? 손절가가 1859.4죠. 여기서 한 5-6틱 손절 가격까지 조금 빠졌다가 그 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이 골드 차트를 보시면 돼요. 저는 방송하고 있으니까 차트를 못 보니까 요거 조금 빠졌다가 그대로 들어올렸죠. 안타깝지만 이거는 컷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이걸 만약에 요 구간대에서 손절가에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냥 조금 더 기다려 볼까 해서 안 파셨다고 하더라도 안 파시고 이렇게 쭉 당길 때 익절로 마무리 하셨다고 하셨더라도 이건 뭐다? 이건 운이죠. 그렇죠? 사실 저거 손절 라인 깨고 밑으로 쭉 빠졌으면 어떡하려고요? 그럼 그때는 손절이 명확하다는 겁니다. 즉 이게 이렇게 뭐 손절 라인을 아쉽게 톡 치고 원래 방향대로 당기더라도 우리는 매매는 원칙대로 하는 게 그 다음 거래를 위해서 더욱 중요하다는 거예요. 지금 이거 뭐 손절 라인이나 이거 버티기 해가지고 이거 먹었다 해서 좋다고 하시는 거는 운에 따른 거래 기법이니까 다음에는 무조건 이런 손절 라인들을 정확히 지켜주시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점 제가 강조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그 해외 선물 중에서도 뭐 지수도 올려드리고 그리고 금, 크루드 오일 그리고 지수도 여러 개가 있죠. S&P, 나스닥, 다우 이렇게 지표들을 올려드리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자세히 잘 매주 월요일 아침마다 챙겨 보시려면
노란톡으로 들어오셔야 되겠죠. 자, 이제는 여러분들 들어오실 때가 됐습니다. 제가 노란톡에서 엄청 많은 정보들을 계속해서 드리고 있습니다. 이거 어디 가서 쉽게 못 구해요, 여러분들. 지금 잘 들어오셔야 되니까 제가 들어오시는 방법 우리 저기 미녀 저기 이유진 캐스터님과 한번 상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지금 또 전문가님께서 해외 선물 공략 포인트와 또 테이퍼링의 정확한 의미, 소독꼭지를 서서히 조여가는 과정이다라고 또 아주 꼼꼼하게 짚어주셨습니다. 이렇게 또 미국 시장이 또 미국의 마이크론이죠. 일본에 약 8조 2천억 원 규모의 D램 공장을 신설한다는 소식이 주말 사이에 들려오면서 상승폭을 확대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시장에서는 SK 하이닉스가 또 오늘 아주 긍정적인 흐름을 가져갔는데요. 또 중국의 헝다 이슈가 또 완화된 부분도 우리 시장에 긍정적인 이슈가 또 작용이 됐었죠. 그러면서 시장에 좋은 영향을 끼쳤는데 이렇게 국내 시장과 해외 시장은 서로 맞물려 있으면서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는 관계다라고 계속해서 강조를 드리고 있습니다. 아마 이 부분은 사실 투자자 여러분이 더 잘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시장 상황을 속속들이 알고 투자하시기 위해서는요. 저희 이상혁 전문가님의 교육을 이 방송에서만 끝이 아니라 방송 마치고 난 후에 노란톡방에서 이어지는 실시간 소통과 또 교육까지 계속해 나가셔야만 더욱더 확신 있는 성공 투자로 이어가실 수가 있습니다. 저희 전문가님의 노란톡방에서는요. 매일 오전에 각종 보도자료를 통해서 전문가님이 직접 시황을 분석해 드리면서 해외부터 국내 시장까지 꼼꼼히 흐름 예측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또 전문가님의 국내와 해외 주식 공략주 리스트까지 무료로 공유가 되고 있는데 이 공략주 리스트는요. 전문가님께서 무작위로 뽑아오시는 게 아니라 방송에서의 교육 퀄리티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치밀한 분석을 통해서 뽑아오시는 겁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건 매매 타이밍이잖아요. 그 매수 매도 기준까지도 철저하게 잡아주고 계십니다. 실제로 전문가님 전략 덕분에 이미 또 많은 분들이 수익 덤도 얻어가고 계시고요. 자, 시장에서 탄력받지 못하고 내가 가진 종목 오늘을 좀 지지부진했다 하시는 분들, 또 시장의 큰 흐름을 읽어내면서 똑똑하게 투자를 하고 싶은데 나는 좀 너무 막막하다 하시는 분들도 모두 저희 전문가님과 함께하는 노란톡방 들어오셔야 합니다. 들어오시는 방법 정말 간단합니다. 노란톡 오픈 채팅방 검색창에 주식투시경 이상혁이라고 검색해서 들어오시거나 화면 하단에 계속해서 나가고 있는 QR코드, 휴대전화 카메라에 갖다 대기만 하시면 링크가 생성됩니다. 그 링크 통해 들어오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참여 코드는 3333 숫자 3, 4개 입력하시면 바로 입장하실 수가 있습니다. 저희 이상혁 전문가님은 매주 월요일에만 나오시기 때문에 다시 전문가님을 뵈려면 여러분이 일주일을 또 기다리셔야 합니다. 자, 이렇게 일주일 기다리셔야 하는데 방송 후에도 전문가님과 소통을 이어가실 수 있는 방법은 노란톡방에 들어오시는 방법이죠. 방송 마친 후에는 참여 코드가 막히기 때문에 방송 마치기 전에 들어오셔야만 저희 노란톡방에서 전문가님과 소통을 계속해서 이어가실 수 있다는 점 한 번 더 체크해 드리고요. 방송 마치기 전에 얼른 참여하셔서요. 투자의 시각을 넓히는 경험 직접 해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저희는 전문가님 교육 이어가 보도록 하죠. 네, 또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해외 주식의 지금 리스크는 뭐죠? 뭐 제일 확실한 거는 뭐 물가고요. 그리고 또 하나 리스크는 뭐냐면 지금 심각한 인력난에 시달리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구인이직 보고서라고 저번 주에 발표된 자료죠. 구인이직 보고서인데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다. 즉 이직자 수가 계속해서 늘고 있다는 겁니다. 이거는 뭘 뜻하냐면 구인난이 계속 지속되고 있다는 거와 그리고 이직을 할 때 여러분들 뭐 때문에 이직을 하겠습니까? 임금 상승을 계속 올려주니까 이직을 하는 거겠죠. 그래서 임금 상승의 정도도 가늠할 수 있는 지표예요. 근데 이게 여러분들 과연 예측을 못했을까요? 예측하실 수 있었어요. 언제? 트럼프 미 전 대통령이 주된 정책이 뭐였죠? 반이민 정책이었어요. 반이민 정책. 그래서 이민자들이 어떠한 이제 노동 시장의 균형을 맞춰줘야 되는데 반이민 정책으로 해서 거의 이제 뭐 이민자들 수가 급격히 감소했죠. 그래서 지금 어떤 인력 시장의 밸런스가 맞지 않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뭐 어떤 이제
능력이 되는, 그러니까 이제 꼭 이민자라고 해서 뭐 이렇게 좀 뭐 3D 업종이나 뭐 이렇게 한다는 건 아니지만 그런 쪽에 이민자 수가 줄다 보니까 너무 이제 고부가가치를 생산하는 그 인력들에만 포커스가 집중되다 보니까 일자리가 넘쳐나도 사람이 안 간다는 거예요. 자꾸 더 좋은 임금, 더 좋은 보수, 더 좋은 쪽으로 계속해서 이동하고 있다는 거죠. 즉 이거는 미국이 시작한 거니까 미국이 해결을 해야 되겠죠. 그러나 긍정적인 건 뭐냐? 지난 7월 이후 구인 공고 수가 드디어 한풀 꺾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꼭 체크를 해 주셔야 돼요. 이것도 굉장한 리스크예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이제 또 두 번째 리스크는 뭡니까? 지금 바이든 행정부가 취임한 이후로 지지율이 한 44%예요. 그러면 뭐 2차 세계대전 이후로 역대 최악의 대통령이다라는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즉 그 틈을, 우리 정치는 원래 그렇잖아요. 공화당에서 가만히 놔둘까요? 가만히 놔두지 않죠. 지금 1조 2천억짜리 물적 인프라는 통과했죠. 이미 통과했습니다. 이건 뭡니까? 도로, 교통, 항만 이런 것들을 건설하는 것들이고 1.7조짜리 인적 인프라는 아직 국회 이제 그 상하원 여기에서 국회에 계류 중인 상태죠. 아직 통과가 안 됐어요. 통과 자체가 뭐 된다고 가능성은 높다고 보지만 아직 그렇게 해서 계속 보류 중인 상태입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인가 하면 공화당에서도 이렇게 쉽게 통과를 내주지 않을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 첫 번째가 뭡니까? 대규모 재정 정책이 인플레이션 압력을 가중시킬 거다. 반면에서 민주당에서는 비용을 낮춰주는 역할을 할 것이다 라고 계속해서 대립각을 세우고 있죠. 더더군다나 공화당에서 또 뼈를 때리는 어떤 한 의견을 제시를 합니다. 기후변화 대응을 목표로 하면서 오펙에는 원유 증산하고 이건 좀 이상한데, 이거는 너무 이거 이율 배반적인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대응을 했을 때 바이든도 거기에 대해서 딜레마를 가지고 있죠. 그럼 원자재발 물가 인상은 어떻게 할 건데? 기후변화와 환경의 딜레마에 계속 빠지고 있죠. 이건 무슨 뜻인가 하면 공화당에서는 앞으로 중간선거까지 이러한 전략들을 계속 밀어붙일 겁니다. 그러면 1.7조에 해당하는 물적 인프라, 인적 인프라. 물적 인프라는 이제 뭐 어떤 건설과 관련된 거고, 인적 인프라는 뭐 사회복지 비용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지금 쉽사리 추진을 할 여건이 안 되겠죠.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시장에서 계속 악재로 나올 수 있겠죠. 그러나 제가 아까 뭐라 말씀드렸죠? 긍정적인 요인은 ISM 제조업 지수도 꾸준하게 상승하고 있고 미국 팬데믹 이후 실업률도 계속해서 하락하고 있습니다. 저렇게 이슈를 만들어주면 우리는 어쩐다고요? 감사합니다죠. 네, 그 급등하는 주식들 쉽게 못 사는데 조정 오면 그대로 매수할 수 있는 기회가 계속해서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뉴스를 그냥 보고 흘리실 게 아니라 저런 뉴스가 나왔을 때는 내가 살 수 있는 기회가 있겠구나라고 접근을 하시면 훨씬 더 유리하게 상황을 판단하실 수 있겠죠. 네. 자, 근데 여러분들 잘 보세요. 네, 그리고 실업률 이후 팬데믹 이후 최저치를 갱신하는, 이거는 고용이 계속 늘어난다는 거죠. 고용이 계속 늘어난다는 거를 우리가 어떤 경제 지표를 통해서 알아냈습니다. 근데 알아냈는데 이걸 보시고 앞으로 그냥 좋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게 아니라, 그러면 이렇게 고용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수혜를 볼 수 있는 기업은 뭐냐라는 거를 한 번쯤은 고민을 해보셔야 돼요. 그 중에서 제가 뽑아온 종목이 뭐다고요? 페이첵스라고 미국의 인적 자원 관리, 똑같이 인적 자원 관리 이런 걸 하는데, 인적 자원 아웃소싱도 하고요. 그리고 급여 혜택, 은퇴연금 처리, 세금 이런 것들을 한 번에 처리를 해줍니다. 물론 대기업에서는 이런 것들이 ERP 시스템에 다 구축이 되어 있어요. 그러나 중소기업에 있어서는 중소기업들은 이러한 것들을 외주를 줘서 이제 진행하는 게 훨씬 수월하겠죠. 비용 면에서도 자체적인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보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에 대한 수요는 앞으로도 꾸준히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그러면 페이첵스 주가 동향 보고 조정이 있을 때
한 번씩 들어가 보는 거는 나쁘지 않다, 그죠? 제가 다 알려드리고 있어요, 힌트도. 자, 그리고 또 미국 시장에 하나 지금 아직 이제 발표되지 않은, 실행되지 않은 중요한 이벤트가 뭐 있습니까? 블랙 프라이데이, 그다음 사이버 먼데이, 추수감사절. 25일이 추수감사절, 26일이 블랙 프라이데이, 그리고 29일이 26일 블랙 프라이데이 지나고 토요일, 일요일 지나고 월요일 날 사이버 먼데이까지 겹쳐져 있죠. 대규모 쇼핑 시즌이라는 겁니다. 그죠? 근데 팬데믹 때는 이 블랙 프라이데이 때도 이커머스 시장, 즉 전자상거래, 온라인 쇼핑몰이 주로 대세를 이뤘어요. 그렇지만 지금 백신 접종률도 많이 보급화되고 그래서 어떤 것들을 위주로 한번 살펴보셔야 된다. 그렇죠. 오프라인 매장도 한번은 살펴보셔야 될 시점이 왔다는 거예요. 뭐 미국에 약 1,500개의 매장이 있고 뭐 이런 것들을 팝니다. 뭐 생활 잡품부터 해서 뭐 가구, 전자기기, 왕구 이런 것들이 블랙 프라이데이 때 한참 실적을 올릴 수 있는 것들이죠. 그리고 이때 미국 소비의 20%가 일어납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연말 4쿼터 실적 분기에도 이때 얼마나 팔리냐에 따라서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오냐, 어닝 쇼크가 나오냐 여러 가지 방향이 갈리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중점적으로 봐야 되는 게 뭐다? 타깃. 그리고 또 뭐 있습니까? 제가 저번 주인가요? 달러트리. 나중에 한번 주가 한번 보세요. 달러트리 같은 것들 한번 눈여겨보자고 했죠. 미국판 다이소, 오프라인 매장. 달러트리 같은 것들도 같이 볼 수 있는 거예요. 그죠? 이거는 오프라인 매장에 관련된 우리가 한번 눈여겨봐야 될 종목들이고요. 그리고 온라인, 사이버 먼데이. 사이버 먼데이는 여러분들 2019년에, 왜냐하면 2020년은 저기 팬데믹이니까 2019년에는 블랙 프라이데이보다 사이버 먼데이에서 매출이 더 컸습니다. 블랙 프라이데이가 뭐 한 90억 달러, 그리고 사이버 먼데이가 약 100억 달러 이런 식으로 매출이 훨씬 크게 나왔어요. 즉 이 말은 무슨 뜻이냐? 이거는 이커머스에 관련된 이제 그 빅 이벤트죠. 사이버 먼데이는 온라인으로 쇼핑을 주문을 하자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언제냐면 추수감사절 다음 주 첫 번째 월요일 11월 29일 블랙 프라이데이 때 소진하지 못한 상품을 더 싸게 팔아요. 이때 매출이 확 더 터지겠죠. 그때 팔지 못한 거를 재고 처리를 한 번 더 하니까 그것도 엄청 할인해서. 그리고 이거와 관련된 종목들이 뭐 있습니까? 대표적인 거 뭐 여러분들 고민 안 하셔도 아잖아요. 아마존 대장. 그리고 또 뭐 있습니까? 이베이 있고. 페이팔은 뭐예요? 그 결제에 따라서 같이 수급 보는 것들이고. 파이서브 이런 결제 시스템을 만드는 어떤 솔루션 회사고요. 그리고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뭐 마스터카드 이런 것들은 온라인 결제에 대해서 수수료를 계속해서 챙길 수 있는 호재성 재료가 되겠죠. 그래서 이런 이벤트들은 꼭 챙겨 보셔야 돼요. 물론 이런 이벤트들이 장기적인 뭐 어떤 흐름을 일으킨다기보다는 상당히 단기적인 흐름으로서 주가가 호재를 보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버리기에는 아깝죠. 단기적인 접근으로도 충분히 볼 수 있는 종목들이다. 체크를 하시고. 자, 그리고 이게 좀 자랑을 해야 되겠어요, 여러분들. 자랑을 안 하고 넘어갈 수는 없죠. 네, 자랑을 조금은 할게요. 네. 지난 공략 종목, 전기차, 그리고 이번에 이제 GM을 제가 한 요 가격대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요 가격대에서 한번 진입해 볼 만하다라고 말씀드리고 난 이후에 주가 어떻게 날아가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미국 시장에서도 미국 전기차, 지금 GM도 전기차에 본격적으로 진출한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투자금도 대규모로 증설을 했었고 계획을 발표를 했었고. 근데 지금 미국 시장에서 저 인적 인프라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법안이 발효가 되면 우리나라처럼 보조금을 주기 시작해요, 여러분들. 보조금을 주기 시작한다고요. 보조금을 주기 시작하면 어떡하겠습니까? 전기차에 대한 폭발적인 수요가 예상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종목들 제가 전기차 관련주로 한번 체크해보자라고 했는데 주가가 아니나 다를까
그대로 날아가고 있죠. 자, 이건 여러분들 상식이에요. 상식.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어요. 뭐 테슬라가 영원히 잘 갈 것 같아요? 물론 나쁘지는 않겠죠. 업황의 지표니까. 그러나 전기차 시장을 볼 때 여러분들 침투율이라는 걸 봐야 돼요. 독일 시장은 어떻습니까? 침투율이 20%예요. 그렇죠? 이미 전기차와 관련된 업체들이 한 20% 정도 이 시장에 침투를 했다는 겁니다. 전체 총 시장 캐파 중에서. 근데 미국은 4%, 5%예요. 그러면 여기에 치고 들어갈 수 있는 경쟁자들이 엄청 많다는 거죠. 그러면 어떡하겠습니까? 전기차에서 완성차 업체들이 전기차로 뛰어들기 시작하면 그 업체들이 반사의 이익을 충분히 누릴 수 있다라는 점 항상 체크하시고요. 그리고 또 크라우드 스트라이커 보안 솔루션, 이거 뭡니까? 이거 뭐 메타버스도 마찬가지고 코인도 마찬가지고, 보안 솔루션은 계속해서 자율주행차, IoT 전부 다 보안 솔루션들은 앞으로 계속해서 수요가 늘어날 것이다 라고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렸었죠. 이거 지난 방송에 설명드렸던 종목이에요. 그래서 진입 포인트를 어디에 짚어드렸냐면 한 요 정도 조정폭이 나왔을 때는, 조정이 있을 때는 한번 공략을 해보자고 하고 나서 주가 어떻게 됐죠? 계속 날아가고 있습니다. 그죠? 크라우드 스트라이크, 그 외에도 무수히 많지만 제가 대표적인 거 몇 가지만 뽑아왔어요. 그리고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이거는 이제 여행 관련 서비스도 하고 연말 특수도 있죠. 신용카드도 하니까 뭐 지금 뭐 블랙 프라이데이, 사이버 먼데이에서 카드 수수료도 계속 올라오고, 그리고 여행 관련 서비스도 같이 하고 있으니까 이런 것들은 주가가 양호할 것이다 라고 제가 노란톡에서 계속 설명을 드렸고, 공략 가격대는 요 시점입니다. 그러고 나서 계속해서 끌어올리고 있죠.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여러분들 다우 30 종목이에요. 이 무슨 잡주가 이 소형주가 아니란 말이에요. 소형주가 아니라 그 대형주예요. 그리고 미국을 대표하는 30 종목에 들어가 있는 아메리칸 익스프레스도 이렇게 수익이 나온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자, 그리고 이제 국내 주식 여러분들 제가 뭐 약간 중립적인 입장을 취하고는 있는데, 지금 국내 주식의 상황이 어떤가 하면 갈 곳 잃은 이 유동 자금이 약 1,500조예요. 지금 코스피, 코스닥 시가총액 합쳐서 2,000조 뭐 조금 넘을까 말까 한 이 정도인데, 1,500조가 코스피로 들어오면 뭐 한 4,000포인트 그냥 날아가겠죠. 이만큼 돈이. 근데 이런 돈들은 굉장히 시세나 뭐 어떤 테마나 급격한 변동에 있어 가지고 잠시 움직이는 것들이에요. 즉 수급을 통해서 움직이는 돈들이지, 이게 무슨 뭐 펀더멘탈을 고려하고 뭐 어떤 뭐 장기 투자를 고려하고 이런 거는 성격이 아주 먼 자금들입니다. 이게 일부는 코인으로 흘러 들어가기도 하죠. 여러분들 지금 상황을 보시면 알 거예요. 근데 자, 이거에 대해서 이런 자금의 위험성에 대해서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잘 보세요. 동학개미운동의 광풍이 언제 불었습니까? 20년 8월 이때입니다. 딱 요때 20년 8월 동학개미운동의 광풍이 불었을 때 20년 8월. 그리고 나서 세계의 헬스케어 기업이 모건 스탠리에서 발표하는 지수에 편입이 됐어요. 편입이 됐거든요. 요 시점에 20년 8월에 편입이 됐어요. 편입되니까 그냥 내리꽂는 거예요. 뭐 있습니까 이거? 시젠, 신풍제약, 알테오젠 세 개잖아요. 똑같습니다. 주가 차트 똑같이 움직여요. 이게 뭐냐? 실적이 뭐 진단키트 뭐 다 좋아요. 실적이 좋다고 해도 수급이 너무 오버슈팅이 나오면 이러한 상황이 계속 발생하는 거예요. 즉 수급은 시장의 탐욕과 공포를 반영하는 거니까, 수급을 보고 매매를 하시려면 여러분들 애매한 포지션을 취하면 안 돼요. 수급으로 접근을 했으면 철저하게 수급으로서 익절과 손절을 칼같이 끊어내셔야 돼요. 수급으로 투자했는데 좀 밀리니까 이거 가치 투자, 이거 앞으로 실적이 좋을 것 같은데, 처음부터 실적을 보시든가 수급만 보기로 했으면 수급만 정확하게 따라가시든가, 애매한 포지션을 취하면 안 돼요. 이 시장이 나쁘다는 게 아니야. 이런 매매법이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다신 갈팡질팡 하시지 마시라는 뜻이에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지금 뭐
뭐 특정한 섹터를 제가 말씀드리기는 좀 애매한데 방송에서 어쨌든 신기술이 나오면요 이런 식으로 움직여요. 어떤 건가 하면 이때는 혁신 기술이에요. 지금 많죠? 뭐 대체 불가부터 해서 뭐 코인도 있고 뭐 많죠? 메타버스도 마찬가지죠. 그럼 이때는 혁신기고 이때 뭐냐 광기예요. 광기. 이때는 광기라고요. 수급이 무조건 끌어올리는 거예요. 앞으로 실적 따위는 아무 관심이 없어요. 그냥 광기로 땡기는 거예요. 그 이때는 뭐예요? 패닉이에요. 그러고 나서 이게 시간이 지나서 상용화 되기까지는 수년에서 수십 년까지 걸리는 거예요. 이거 여러분들 나중에 닷컴 버블이라고 한번 검색해 보세요. 닷컴 버블 보면 이 패턴이 그대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메타버스도 조심스럽게 접근하라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잠시 후에 제가 그러면 여기까지 설명을 드리고 잠시 후에 우리 노란톡 들어오는 방법 설명 한번 듣고 그리고 다시 또 이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밤 10시 37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지난주부터 썸머타임이 해제되면서 미국 시장이 우리 시간으로 밤 11시 30분부터 개장이 되죠. 아마 잠자리에 들려고 준비하시는 분들 많으시겠지만 저희 방송 마친 후에 해외 시장 거래는 본격적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송 마친 후에도 저희 전문가님과 소통을 이어가시면서 궁금한 거 있으면 질문도 하시고 시장 상황도 꼭 체크를 하셔야만 시장에 적절하게 또 대응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해외 시장과 국내 시장의 흐름을 넓게 읽으면서 또 내일장 든든하게 대비를 하실 수가 있겠는데요. 그 방법 지금 바로 알려드릴게요. 노란톡 오픈 채팅방 검색창에 주식투시경 이상혁이라고 검색하고 들어오시거나 화면 하단에 QR코드가 계속 나가고 있습니다. 이 QR코드를 휴대전화 카메라에 갖다 대기만 하시면 노란톡방으로 입장하실 수 있는 링크가 생성됩니다. 그 링크 타고 들어오시면 간단합니다. 참여 코드는 3333 입력하시면 바로 입장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는 이제 전문가님께 시청자분들이 많이들 궁금해하실 질문을 좀 몇 가지 드려보도록 할게요. 전문가님. 네네. 네, 코로나19 확진자 이슈를 제가 좀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네네. 우리나라 위드 코로나가 시행된 이후에 지금 엿새째 확진자 수가 2,000명을 돌파한 상황입니다. 위중증 환자도 400명 지금 훌쩍 넘은 상태인데 보니까 지난주에 미국 시장은 항공주, 여행주도 하락세를 띄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좀 궁금한 게 계속되는 확진자 증가세, 우리 시장에는 또 어떤 영향이 있을까? 좀 궁금합니다. 우리 시장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특히 항공주, 여행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 고객이나 실제 수요자들이니 확실하게 늘었다는 게 아니라 그 기대 심리로 잠깐 올랐던 거죠. 기대 심리로. 네, 기대 심리로 올랐는데 그거와 마찬가지로 지금 유가가 엄청 올랐죠. 엄청 올랐기 때문에 손님은 별로 없는데 유가가 너무 올랐기 때문에 어차피 항공사들은 마진이 계속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유류 비용을 손님한테 전가할 수도 있지만 손님이 엄청 많을 경우에는 그걸 전가하고도 남겠지만 비행기에 좌석이 풀좌석이 아니더라도 날라는 가야 되겠죠.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네, 그래서 기대 심리로 올라가는 것들은 상당히 리스크가 아직도 있는 상태고요. 그리고 그 대신 뭐 에어비앤비 혹은 뭐 메리어트 같은 이제 여행 관련한 이제 숙박업소 뭐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은 사실 유가 비용은 크게 상관이 없죠. 그렇죠. 예, 크게 상관이 없고 대신
직전 대비해서 계속 여행객 수요가 늘면 결과적으로는 주가는 상승을 할 겁니다. 네. 특히 에어비앤비 같은 경우에는 델타 항공이나 사우스웨스트 항공이 푹 빠진 거에 비해서 치고 그렇게? 올라갔죠. 오. 네. 그런 것들을 상당히 이제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어. 네. 네, 이렇게 오늘은 좀 시간상 이렇게 간단하게 질문을 좀 드려봤고요. 이렇게 제가 또 드린 질문뿐만 아니라 또 투자에 관련해서 뭐든지 여러분 지금 워낙 또 질문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저도 정말 많지만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드려보겠습니다. 뭐든지 궁금하신 게 있다면 노란톡 오픈 채팅방에서 전문가님께 여러분이 직접 다 질문하실 수가 있습니다. 오픈 채팅방 검색창에 주식 투시경 이상혁이라고 검색하고 들어오시거나 화면 하단 QR코드를 휴대전화 카메라로 스캔하셔서요. 생성되는 링크 통해 입장해 주시면 됩니다. 참여 코드는 3333 숫자 3 4개 입력하고 들어오시면 바로 입장하실 수가 있습니다. 오픈 채팅방 들어오셔서 얼마든지 질문하시고요. 더 자세한 교육과도 전문가님의 자세한 분석까지도 다 얻어가시길 바랍니다. 저희는 그럼 빠르게 전문가님 교육 이어가 보도록 하죠. 네, 계속 이어서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종목을 지금처럼 아까 여행 관련한 이슈들 하더라도 뭐 항공주는 빠지고 그 이제 여행을 하는 이제 플랫폼 이런 것들은 또 오르고 이렇게 대응하시기 되게 힘드시잖아요. 종목별 개별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제일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뭐다고요? 그렇습니다. ETF로 바로 접근할 수가 있죠. 뭐죠? Exchange Traded Fund ETF. 즉 이렇게 다이아 같은 종목을 제가 제일 우선적으로 설명을 드릴 텐데 이걸 왜 먼저 뽑았냐면 다이아는 다우 산업지수를 추종하는 ETF예요. 근데 ETF고 자본소득과는 별개로 자본소득은 뭐죠?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것. 그렇죠. 시세 차익과는 별개로 매월 배당 수익을 지급을 합니다. 배당률은 약 한 1.55% 그리고 운영 보수는 0.16%. 여러분들 운영 보수 이렇게 하니까 운영 보수는 뭐 그러면 이거 사고 나서 한 달 뒤에 내요 아니면 1년 뒤에 내요 일주일 뒤에 내요가 아니라 ETF를 실제 어떠한 ETF 포함된 종목들로 구성해서 ETF 수익률을 산출하면 10.1%가 돼야 되는데 이 운용 보수를 빼고 10.1% 빼기 0.16%를 한 거를 수익률로 매기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운용 보수를 고려하실 필요가 물론 너무 높으면 고려를 하셔야 되는데 고려하실 필요가 없는 게 이미 ETF에 운용 보수가 다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다우 지수를 추종하는 다이아 같은 경우에는 다행히도 여기에 주가 조정이 왔네요. 제가 이렇게 처음부터 쭉 이어서 ETF들을 설명드린데 처음에 배치한 것들은 사볼만 한 것들 위주로 배치를 했으니까 여러분들이 잘 보고 판단을 하세요. 자, 그리고 이제 뭐 이렇게 이제 주가 지수를 추종하는 것 종류가 뭐 있습니까? 스파이, IBB, VOO 전부 다 마찬가지로 주가 지수를 추종하는 ETF들인데 QQQ만 나스닥이죠. 스파이, IBB, VOO는 S&P를 추종하는 ETF고 QQQ는 나스닥을 추종한다. 네. 그리고 XLY는 뭐냐면 저기 이제 자유소비재라고 해서 미디어, 호텔, 레스토랑, 레저, 섬유, 레저 상품 배당률은 0.54%, 보수율은 0.13%. 그리고 자유소비재는 지금 급등하다가 조정이 왔죠. 조정이 왔습니다. 제가 뭐 굳이 이거에 대해서 조정이 왔을 때 어떻게 대응하라고 계속 누차 설명을 드렸었죠. 조정이 왔죠. 그리고 자유소비재는 2022년 이제 EPS, 그러니까 수익률 전망에 대한 가이드 1, 2, 3위가 어떤 건지 아세요? 1위가 산업재, 2위가 에너지, 3위가 자유소비재예요. 어떤 건지 아시겠죠? 이건 가이더스. 2022년 아직 돌아오지 않았죠. 그래서 실적은 우리가 미래의 실적은 알 수가 없죠. 그렇지만 예측치의 순위로 따져본다면 산업재, 이제 에너지, 그리고 자유소비재예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주로 이제 이런 것들을 다루는 기업들을 ETF 구성 종목으로 구성을 하고 운용을 한다. 그리고 운용 보수율 0.13%면
어차피 여러분들 보수율은 신경 쓸 필요 없어요. 배당률만 신경 쓰시면 돼요. 보수율은 이미 이 사고 파는 가격에 다 포함되어 있으니까 따로 별도로 지출할 필요가 없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요 종목, 이건 뭐다? 자유소비재. 자, 그리고 다음 XLF 코드 잘 외워두세요, 여러분들. ETF 파이낸셜이죠. F가 이거 파이낸셜입니다. XLF 금융 서비스 보험 은행 캐피탈 리츠 뭐 등등인데 지금 이게 지금 왜 이걸 또 가져왔냐 하면 물론 주가도 약간 이런 식으로 조정이 와 있는 상태이긴 하지만 지금 물가 상승이 계속 물가 상승과 관련한 이슈가 나올 때마다 금리 인상이 언제 될까라는 시장 심리가 나올 거예요. 그렇지만 금리 인상은 쉽사리 한다 안 한다? 아마도 안 할 가능성이 높다. 그거에 대해서는 그 팩트지만 시장의 심리는 금리 인상을 할 것 같다라고 심리를 계속 하겠죠. 그 금리 인상이 되면 어떡합니까? 단순하게 여러분들 금융 서비스 보험 은행 이런 것들은 주된 수익이 뭡니까? 예대 마진이죠. 금리 인상되면 예대 마진이 점점 커지겠죠. 그래서 수익성이 점점 개선된다고 볼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상품 역시 앞으로도 이 물가가 완벽히 잡히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이러한 종목들은 추세적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 예, 높다고 보고 접근할 수 있습니다. 뭐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뭐 메트라이프, 뭐 또 뭐 어떤 미국에 있는 금융 종목들에 대해서 개별 종목에 대해서 투자하기 애매하실 경우에는 이 상품 하나만 사면 미국 금융 산업 전체에 투자하는 거예요. 전체에 투자하는 거. 물론 뭐 좀 빠진 종목 있고 오른 종목 있지만 결과적으로 금융주들은 금리에 따라서 그 추세를 같이 한다는 점 항상 체크하시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또 클라우드 관련한 게 있습니다. 클라우드 관련한 것들인데 이제 클라우드란 요게 종목 코드입니다, 여러분들. 클라우드 컴퓨터 관련한 종목 코드 클라우드인데 여기에는 주로 이제 요런 종목들 이거 여기에는 그게 없어요. 뭐 아마존, 구글 뭐 그리고 뭐 또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것들 없잖아요. 그래서 요것들은 주로 서버나 하드웨어 관리 종목들에 대해서 계속 포트폴리오를 유치하고 계속해서 끌고 나가고 있다라는 점. 그리고 아이페이 모바일 페이먼트죠. 모바일 페이먼트 이거 뭐 있습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블랙 프라이데이, 사이버 먼데이. 이거 단타로 접근해도 나쁘지 않겠죠. 그죠? 그리고 ALMP. 이건 미국의 에너지 인프라에 대한 건데 여러분들 잘 보세요. 배당률이 7.98%예요. 7.98%인데 이거는 다만 배당률은 상당히 높은 편이지만 리스크는 뭐다? 유류 관련한 인프라 자산에만 투자를 해요. 그래서 이게 배당을 노리고 만약에 투자를 하시려고 하면 DIB 혹은 SDIB 이런 종목들 위주로 접근을 하셔야 된다. 이거 운용사가 누구라고요? 미래에셋. 미래에셋이 운영하는 겁니다. 미래에셋이 해외 주식에 운영하는 것들. 자, 오늘은 제가 시간이 부족하니까 그 다음에도 ETF 종류들 여러 개 많지만 여러분들이 제가 강의에서 못다한 내용들은 강의 자료를 항상 노란톡에 올려드리고 있죠. 그래서 노란톡으로 꼭 참여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저는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상혁 전문가님 모셔서 교육 스페셜 함께 했는데요. 저희가 준비한 방송은 여기까지지만 방송 시간 촉박해서 못다한 교육은 노란톡 오픈 채팅방에서 계속 이어집니다. 오픈 채팅방 검색창에 주식투시경 이상혁이라고 검색하고 들어오시거나 화면 하단 QR코드 통해서 링크 통해 입장해 주시면 됩니다. 참여 코드 3333입니다. 자, 저희는 내일 밤 10시에 더욱더 알찬 내용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고맙습니다.